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교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지지층이 넓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실어놓은 기사도 보았고, 또 앞으로 두 사람을 종종 여러모로 비교를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큼직한 그런 기준으로 두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을 척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지역 기반입니다. 어디 사람인가? 자기가 어느 지역과 혈연 혹은 또 인척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가 자기 지역 기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려 500년 세월을 거슬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 태생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영남 태생도 아니고 호남 태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적 기반, 그것이 지역 기반이 충청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표로 유권자의 숫자로 이렇게 본다면 충청도의 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경기도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들 이재명 하면은 경기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생입니다. 안동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PK 출신이다 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동표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수의 지역이다 하는 안동 내세워봤자 큰 이득이 없겠죠. 그래서 숫자 많은 1,500만 경기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답게 포퓰리즘 이게 주요 전략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보면 돈을 살포하고 하는 이런 포퓰리즘보다는 표를 쫓아가는 표퓰리즘, 그야말로 진정한 표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을, 작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삼겹살 구이를 하는 그런 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상점을 차려야 할 것인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경쟁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 내가 거기에 독보적인 그런
그 식당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겁니다. 어느 동네를 갔더니 거기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식당을 차리면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식당으로 오겠구나. 우리 식당으로 다 몰려오겠구나. 내가 손님을 다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개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일이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삼겹살집이 없는 동네에는 왜 없느냐? 그런 곳에는 삼겹살 먹으러 오는 손님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택하게 되면 처음 생각과 달리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유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삼겹살집이 다닥다닥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삼겹살 식당을 차립니다. 그런 타입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가 많은 곳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겁니다. 말 그대로 표퓰리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충청이 자기의 지역 기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충청이라는 곳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 대선에서 그랬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가 경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어느 한 명에게 충청이 한 표를 얹어주면 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경우를 바꿔서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가 있고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얹어주면 그래가지고 당선이 됩니까? 캐스팅 보트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죠. 팽팽하게 이미 양쪽이 숫자가 같을 때 그저 단 한 표만 가지고도 승부를 바꿀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에서 대통령을 당선되게 대통령을 내려면 호남이나 영남하고 비등하게 그 정도 표를 이미 받는 상태에서 다시 충청표까지 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충청 대망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계산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만 잡으면 그러면 대망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바로 여기에 착오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충청 대망론을 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면 충청 대망론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그 꿈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 지금으로서는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도 거기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 수도라고 주장을 했죠. 세종시 수도론. 충청도에다 모든 것을 다 담아두겠다. 아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다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를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세종시하고 서울, 경기 이거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표가 많습니까? 세종시에 가서 여기가 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서울, 경기 표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더 표가 많은 수도권, 서울, 경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킹메이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킹메이커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거부터 분명히 해둡시다. 대통령이란 유권자의 뜻에, 국민의 뜻에 따라 채용되는 일꾼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그야말로 국민 주권주의에 합당한 그런 일꾼 선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충청 대망론이 특히 그랬고 또 좀 허약한 대선 후보들이 있을 때 이 킹메이커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킹메이커로 앞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은 주로 고령의 정치 원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고령의 정치 원로가 마치 이렇게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척 나타나면 그러면 그냥 그 기운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종의 풍수를 믿는 혹은 신앙처럼 믿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킹메이커 하면은 킹메이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갈공명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거 확실히 틀린 이야기다. 우리가 삼국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황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유비가 황제가 됐습니까? 이들은 아무도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비의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은 결국 킹을 만들지 못했죠. 황제가 된 것은 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조조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 결국 능력자만 황제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삼국지 이야기지만 오늘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 자신이 능력 있는 자여야 한다.
킹메이커가 와서 능력이 없어도 그를 킹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자가 킹메이커가 있어야 킹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킹메이커라고 하는 김종인 씨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해찬 씨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김종인과 이해찬은 똑같은 킹메이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분명해지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해찬 씨는 동료고 그저 팀원인 겁니다. 스승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씨 이야기 나오면서 어땠습니까? 김종인 씨 아직 그 자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모셔가려면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권을 내놔라.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전권을 주려면 후보 왜 합니까? 뭐 하다 나중에는 대통령 자리에 자기를 올려라 이렇게 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후보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라. 이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국민이 후보를 보고 그리고 후보를 비교해보고 표를 찍는 것이지, 그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면서 김종인 씨 얼굴을 그리면서 표를 찍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킹메이커라는 사람들은 항상 도사, 예언가, 초능력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두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그런 이미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게다가 김종인 씨 이야기를 하면서 킹메이커 이러는데, 그러면 그 말뜻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킹메이커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자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되는 무슨 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수라는 것은 조직선거밖에 없겠죠. 부정선거 아니면 조직선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선거라는 것은 지금의 선거 판도에서 만일 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민주당에서 집권 세력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시도할 수도 없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조직선거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그렇게 말을 했죠. 조직선거를 했다. 그 조직선거 여당만 할 수 있고 집권 세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조직선거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선거 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내 지도부의 떡 조직 경선,
떡 먹여주고 떡 먹고 했죠. 이준석 지도부의 당협 조직 경선, 이런 게 무슨 조직선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다면은 그거 해준 사람들 킹메이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게 부정선거건 아니건 상관없이 킹메이커가 존재하려면 조직선거가 가능해야 하고, 조직선거라고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유형이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킹메이커가 존재할 수도 없고, 킹메이커가 어떤 일을 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스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